안녕하세요. 이용재입니다. 상담 심리학 기말고사 준비 어렵죠? 제가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진행 과정, 상담 진행 과정에서는 초기, 중기 빼고 종결만 하도록 합니다. 종결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심리적 재탄생, 타협 형성, 성과 다지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 재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담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용기와 자유를 회복하는, 그래서 3번 탄생한다고 하는, 처음에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그 다음에 상담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용기 회복하고 하는 거, 이걸 갖다가 그, 심리적 재탄생으로서의 그 종결이라고 할 수가 있고, 타협 형성, 상담을 한번 끝냈어 모든 게 완벽하냐? 그럴 수가 없죠. 모든 문제에서 완결 무결한 인간,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항상 그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한계와 타협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맨 처음에 당초에 호소했던 문제가 완화되고 해결됐다고 바로 끝내면 안 된다. 이걸 갖다 적용을 해보고 실생활에, 그 다음에 문제가 안 되면 그럼 성과 다지기로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상담 종결, 문제 증상이 완화되고 적응이 되고 기능성 증진, 그 다음에 네 번째 태도나 생각이 바뀌면은 종결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각각 보면 우울이나 우울, 불안 이런 게 좀 완화됐고, 고소공포증 뭐 이런 것들이 완화됐을 경우, 그 다음에 인간 개선 등 현실 적응적인 그런 게 잘 되나,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자기를 보고 공격적인 사람이 좀 줄어들고,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고, 이게 성격 기능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라잖아요. 이런 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상담을 받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격 기능성이 증진되었을 때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담 종결을 시사하는 그런 내담자 태도나 생각이 있을 때에 종결하면 되겠습니다. 종결이 실제, 이거 뭐 한번 모이면 또 헤어지는 거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게 되고, 이게 삶인데, 그 이별할 때 좀 마음에 좀 서러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감정을 추스리고 또 상처나 휴증 없이 잘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면 언제 끝내자라고 상의고, 그 다음에 다시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같은 게 내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나중에 도움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할 때 그런 걸 어떻게 할지. 그 다음 이제 알려줄 것은 모든 게 100%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에 좀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이렇게 변화가 된 것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면 되고, 이렇게 불안을 갖다 다루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심리적 이유라고 하는 게는 그 젖을 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담자와 이렇게 심리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떨어져야 되잖아. 그걸 갖다가 스스로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알려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내담자가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작은 문제를 갖다 이겨나오면 조금 더 큰 문제도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면역력을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증상이 뭐가 있나 이런 걸 갖다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7장은 여기 직업 선택 성문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공부에 대면, 그 공부 왜 문제가 되냐, 공부하려고 하는 생각이 동기가 별로 없어. 아니면 이전에 공부를 너무 안 해놔가지고 수학이나 과학은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데 안 해놔가지고, 아니면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여기는 너무 억제하고 그러면 내가 반발하는 심으로 해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또 공부하는 놈들이랑 같이 공부하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놈이라고 그러네. 공부하는 친구, 근데 노는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려고는 하는데 주의 집중이 안 되거나 방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하나 합시다. 주의 집중. 내가 뭔가 독서 삼매경 몰입을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방안인데, 먼저 외적인, 그죠?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되잖아, 그죠?
그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시끄러운 소리 안 들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지우개나 연필이나 뭐 이렇게 색연필이라든가 이런 거 자주 쓰는 거는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지금 시험 공부 준비하고 있는데 공부 환경이 어떠세요? 한번 주의 정리 한번 해보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적인 요인, 뭐 겉은 아주 그냥 그 잘 살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그 내적으로 고민이 많아. 그럼 공부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는 공부할 때마다 딴 생각이 날 때 종이에 표시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덧붙여 가지고 뭔가 어떤 생각이 나도 방해가 되는지를 기록해 놓고 뭐 그런 그 잡담이나 딴 생각 이런 것들은 적어놨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면 상담자에게 도움을 구하면 되겠다. 왜 공부 문제를 갖다 이번 시험에도 이렇게 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그 상담 요 내용을 좀 해가지고 다른 과목에도 좀 효과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진로보다는 공부 문제를 듣겠습니다. 진로나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강의를 들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휴식하고 운동하고, 그죠? 운동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거 많이 걸어 다니고 발바닥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머리에 상쾌해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너무 쉬우면 시시하죠. 그죠? 너무 어려우면 용기가 안 생기잖아. 그래서 자기 능력보다 조금 어려운 정도가 좋겠다. 여기 이제 실제 공부 방법 하는 걸 볼게요. 공부한 걸 갖다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되잖아. 제가 일종의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일종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듣고 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학기 시험 끝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예. 단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계속 반복하고 또 장기 기억에 있는 것을 이미 있는 거를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는 이미 있는 것과 결부져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시험 문제를 낼 때, 그죠? 주관식과 객관식을 내잖아요. 객관식은 뭐야? 제인입니다. 제인. 그래서 뭔가 힌트를 주고서 끄집어내는 거야. 회상은 전혀 백지를 주고서 써.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설명하시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SQ3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Question, Read, Recite, Review. 해가지고 S는 survey, 훑어보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읽고 암송하고 복습하는 3R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하고 질문 만들기. 여기 노트를 갖다 이렇게 정리해서 하고 그러면 좋은데 뭐 지금 기말고사 시간에 준비할 겨를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는 요약도 해보고 또 질문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도 문제입니다. 태도 문제.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해가지고 이제 1월 1일 날 막 계획을 엄청나게 세워가지고 하루 하다 보니까 못하겠어. 그러다가 안 해. 그러다가 또 1년 지나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자꾸 이제 패배적 악순환이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걸 성공하고 조금 더 늘려서 이루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뭐 완전해지자. 항상 열심히. 빨리 약점 보이기 말기.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죠? 처한이 지에서 여유 있게 약점이 있으면 있는 모습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보다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만족스럽게 이렇게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것을 성공하면 칭찬해주고 조금 더 큰 거 성공 이렇게 하면서 그죠? 철길도 한 걸음부터 큰 성공도 작은 성공부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안과 긴장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방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데요. 단계적 둔감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은 무서워, 좁은 곳이 무서워, 어두운 곳을 못 가겠어. 시험만 보려면 긴장이 돼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험만 보면 못 봐. 뭐 이런 거. 낯선 사람에서 어떻게 만나서 얘기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안하잖아. 이런 걸 갖다가 단계적으로 불안한 것을 둔감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단계적으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공포라고 하는 것도 이게 그 이전에 고전적 조건이나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이것처럼 사람의 정서 반응도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 조건 형성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야. 응?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갖다 거꾸로 토끼에 대한 공포가 있을 때 이걸 갖다 역으로다가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끼에 대해서 아주 무서워해. 그러면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저 멀리 있을 때 토끼가 저 멀리 있는데 그때 내게 맛있는 간식을 줘. 저 멀리 있으니까 별로 무섭잖아, 그지? 네. 조금 더 가까이 있어. 그때 간식 주니까 무섭잖아. 아주 가까운 내 앞에 있어. 공포 불안이 없어요. 이제는 토끼를 만져도 불안하지 않죠. 이런 거죠. 토끼에 대한 불안이 제거됐습니다. 공포가 제거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 형성을 거꾸로 해나감으로써 치료하자. 이게 이제 체계적 조건화도 이런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불안 장면을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여기 이제 실제로 여기 을 보면서 한번 해보죠. 여기 보게 되면 거미에 대해서 이제 무섭다고 한번 칩시다. 거미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걸 갖다 체계적으로 둔감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거미에 대해 생각하는 건 뭐 그 정도야. 저 멀리. 또 가까이서 보니까 참을만해.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바로 눈앞에 봐도 참을만해. 나중에 손에 얹고 손에 기어가도 그 거미가 나의 팔에 기어다니는 수준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거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체계적 둔감합니다. 이제 단기 상담으로 들어가 볼게요. 단기 상담. 단기 상담이라는 거는 그냥 장기 말고 단기 짧게 한다 이거지. 정신분석 같은 거는 뭐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보다 25회 이내에 종결하는 상담이 되겠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죠? 다리가 분질러졌으면 빨리 다리를 갖다 이렇게 붙여놓고 봐야지. 그래서 이 다리가 왜 부러졌나 고민하거나 그래 하지 말고 당장 호소하는 문제를 빨리 핵심되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게 단기 상담이다. 것입니다. 왜 여기에 관심이 높아지냐? 상담 많이 받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시험 공부 빨리 하고 빨리 치고 끝내면 좋겠죠? 그런 거다 이거야. 실제로 그 단기로 많이 진행돼요. 한 6번 내지 8번 정도만 해도 웬만하면 해결이 되니까 빨리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해야지 무조건 효과가 있긴 되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야. 장기 상담만큼이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계속 이야기 상담하느라 돈 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가장 절실하게 불편한 거 없애고 합리적 적정한 수준에서 돕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말고 큰 걸 기대하지 말고 여기 이제 빵꾸가 났으면 빵꾸 떼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 이 특징은 목표를 구체화하고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게 정신분석이나 인본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스스로 우러나와서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니까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지 말고 직접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상담 길이는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이런 걸 또 기대를 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내담자가 상담자를 의존하고 이렇게 살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적합한 내담자는 정신병도 없고 경계선 장애도 없고 뭐 이상심리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독 같은 거 없고 그런 건 안 된다 이게 단기로는. 불안, 우울 같은 것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시오니푸스 같은 경우는 지능도 평균 이상이어야 되고 변화되고자 하는 동기도 높아야 되고 뭐 대인관계도 의미있게 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은 상담 받을 필요도 없죠. 근데 이런 기준을 얘기하니까 주위에서 반발이 맞죠. 그냥 여기 보게 되면 내 생각에 가장 좋은 거는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고 증명이 되기 전까지 일단 누구나 다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면 또 고치면 되지. 상담자는요, 이거 될까 말까. 자기도 확신이 없으면 내담자가 되겠어요?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여기 자기도 확신 없는데 남들한테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죠. 내담자는. 상담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담자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적정하게 배정을 해야 되고, 뭐 하루 종일 그 사람만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하라 그래도 말을 많이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거 있죠. 이거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정신분석, 내담자 중심 행동치료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본 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는 정신분석 상담이니까 이거로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내담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론이 뭐든지 간에 채워주면 좋겠다. 이게 절충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행동치료가 필요하면 행동치료를, 내담자 중심이라면 필요하면 그걸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담자에게 맞추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충적 치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는
내담자 중심이든 행동이든 정신분석이든 뭐든지 간에 서로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담관계가 중요하다. 예, 그리고 신뢰 비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담자는 그 내담자한테 얘가 동기가 부족한 거 아니야? 내담자는 상담자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결국 보니까 관계 문제잖아요. 관계.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죠. 자기가 의식하지 못했거나 잘 모르던 동기나 충동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지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에서 카타르시스가 중요하죠.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카타르시스 하게 되면 뭔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쾌감을 느끼는 그런 거라고 문학에 나와 있고, 고뇌를 갖다가 밖으로 표출해서 해소하는 거, 이게 이제 카타르시스입니다. 음악 치료나 미술 치료 같은 거 뭐예요? 이런 거 하다 보면 좀 어떻게 치료가 될까 하지만 그걸 통해서 감정이 정화돼 가면서 치료가 되고 그러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있다. 그 다음에 적절하게 칭찬을 해주게 되면 그걸 갖다 그 행동을 갖다 더 하게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장난꾸러기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해서 그 반응을 안 하게 되면 그 반응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이게 강화, 소거 이것도 치료 요인이. 그 다음에 둔감화예요.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별거 아니네 이렇게 둔감해지게 되는 게 필요하다. 어려움을 나누면 둔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어려워봤자 또 이렇게 다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어려운 거 어떻게 되지? 쟤만 나면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직접 직면해봐. 별거 없어. 이런 거죠. 문제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나? 직접 직면해보세요. 별거 없어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직면해서 보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직접 직면해 볼 때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6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 이제 단기 상담 끝났고, 집단 상담 여기 보게 되면 2인 3주 분임토 여기 쭉 있잖아요. 각각 보겠습니다. 2인이나 3인조로 상대방에 대해서 관찰한 걸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당신에게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바라는 걸 갖다가 말해주면 자기 욕구나 목표 같은 게 자연스럽게 표출될 거잖아요. 환상, 마술사처럼 자기가 바라는 걸 갖다 말해보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이해를 못했는데 그 사람이 역할을 해보게 되면 그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 역할 행동이 되겠고요. 역할 연습, 역할 방식. 그 다음에 자기 패배적 행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내가 우울하기 때문에 얻는 소득은 뭐냐 이거지. 결국 뭐 인생 부정적으로 보고 생산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패배적 행동의 소득을 문장으로 말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 이사 전달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참여자가 그 뭐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화에 대한 진전이 없어. 그럴 때는 그 사람 조용히 하고 있어.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보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이제 반응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방적 의사 전달이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의사소통이 안 돼요. 아주 단편적으로만 얘기해. 알았어? 이렇게 하고 하거나 고개만 끄덕이거나 이런 친구에게는 상대방이 한 얘기를 그대로 반복해서 따라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간단하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조수 역할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 조수를 임명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조수 역할을 하고 나서 그 동료들이 그 반응을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것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칭찬감, 자신감을 얻게 될 거잖아요. 그죠? 비판적인 거는 안 하면 안 돼. 비판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내가 미흡한 부분이 이거구나. 이걸 들으면서 자기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발적 행동과 자유연상입니다. 뭔가 형식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 뭔가 조심스럽게 참여해. 그 친구한테 스스로 자발적으로 창조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거나 반응하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 불안해서 조심스러워서 형식적이어서 해보지 못했던 거를 갖다가 나중에는 잘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저도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이야. 쑥스럽고 얼굴이 말하려면 빨개지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지. 근데
불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고 생각나는 대로 해보고 또 주위에서 말 잘하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모험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상당히 싸움이 나거나 어려움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험적인 발언을 시킵니다. 야, 네 얘기는 지루해가지고 듣기가 싫어. 사실 내가 못 견딜 정도로 억지로 보기 싫거든. 그런데 억지로 참고 있는 거거든.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뭐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 상처를 입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어려운 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 관계가 많이 트였단 말이지. 어려운 얘기를 안 하면 관계가 안 트인 거야.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the most important person이 누구냐 이거죠. 이거 한번 말해보라. 네, 저는 교수님이 좋아요. 하기는 교수를 왜 선택했을까?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는 거지. 저는 우리 삼촌이 좋아요. 삼촌이 왜? 삼촌이 이제 사업가인데 돈을 잘 벌어요. 그 사람은 마음가인데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뭘 중시 여기는지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